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 함께 들을 이야기는 아마노 아타루 작가의 나는 너에게 10년치를 전하고 싶어입니다. 빈칸에 숨겨진 10년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볼까요? 제10장. 꿈을 꿨다. 미츠루가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멀리 가버리는 꿈. 나는 눈앞을 지나가는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딱 한 번 나와 시선을 마주쳤지만 바로 남자에게 돌아갔다. 즐거운 듯이 어깨를 들썩이며 멈추지 않고 골목길로 사라졌다. 이것 봐, 역시 너는 대용품이었어. 돌아보니 누에가 아라씨가 킬킬 웃으면서 손뼉치고 있었다. 그림책을 넘긴 듯이 장면이 바뀌고 미츠루와 남자가 역의 개찰구를 지나 홈에 정차한 붉은 전철을 탔다. 나도 그 뒤를 쫓아서 전철에 탔다. 그러나 같은 전철을 탔을 텐데 왠지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전철에 타고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문이 닫히고 발차에 기적이 울려 퍼졌다. 안 돼. 허둥지둥 문이 유리에 달라붙었다. 양쪽의 전철은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지나쳐가는 붉은 전철. 그 차창을 통해 순간적으로 보이는 좌석에 어깨를 나란히 한 미츠루와 모르는 남자가 행복한 듯이 웃음을 짓고 서로 꽉 포옹하는 모습. 소용돌이치는 초조함을 어떻게도 하지 못하고 나는 멀리 사라져가는 두 사람에게 손을 뻗었다. 거기서 눈을 떴다. 꿈이라서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하얀 천장을 올려보고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지금의 악몽은 순전히 마음속의 초조함에 의한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재확인한 기분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기분에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수족관에서의 데이트를 경계로 우리의 흐름은 변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 딱 맞아떨어지던 뭔가가 그 사건 뒤로 어긋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서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척을 하면서 그것을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무리를 해서 묶어두려고 했다. 그런 불안정함을 피부로 느꼈다. 나만이 아니다. 미츠루도 벌써 깨닫고 있을 것이다. 깊어져가는 도랑의 존재를. 하지만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그녀도 나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최근이 되어서 그게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나 의심도 생기기 시작했다. 나와 그녀의 마음은 정반대라서 혹시 그녀는 자신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메우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저 억측. 지금까지의 그녀를 다름 아닌 내가 의심하는 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혐오감이 늘었지만 지금이 되어서는 확인할 방도도 없었다. 끝나지 않는 자문자답을 반복하고 있자 마음이 흔들려서 어떤 눈으로 그녀를 보면 좋을지 알 수 없게 될 것 같았다. 그에 동반되어서 만날 때마다 말수가 적어지고 동시에 마음도 어긋났다. 가까이 있는 그녀가 멀리 느껴진다. 어떻게 움직이면 돼? 뭘 하면 돼? 나는 그녀에 뭘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양쪽 다 구원을 받을 대답이 발견되지 않았다. 우사가 나를 찾아온 것이 그럴 때였다. 그 표정은 또 뭐야? 정신 똑바로 차려. 우사는 막 일어난 나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가지고 온 트리밍 박스를 방구석에 놓더니 이미 들뜬 표정인 라이스의 목줄을 끌고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 능숙하게 샴푸를 시작했다. 우사는 미츠루와 같은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신주쿠에 있는 어떤 세련된 애견 카페에 취직해 거기서 동물 강사 겸 애완동물 미용사로서 일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다음에 집에 왔을 때라도 좋으니까 라이스의 미용도 해달라고 부탁했었다. 오늘의 그는 업무 모드인 듯 항상 쓰는 화려한 가발이 아니라 웨이브 징긴 생머리를 가볍게 묶고 가슴이 크게 벌어진 블라우스의 검은 바지, 손목에는 터키석 액세서리, 단순하지만 섹시한 패션으로 꾸미고 있었다. 화장한 얼굴에 익숙한데 가끔 이런 모습과 마주하면 순간 누군지 판단이 서지 않게 된다. 그 정도로 맨얼굴의 그와는 낯선 사이였다. 누에가 아라씨가 일본의 전형적인 선이 뚜렷한 미남형이라면 우사는 아마도 좀 더 담백하고 깔끔한 미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길게 찢어진 눈에 잘 빠진 코는 가부키의 배우 같은 기품이 있었다. 있잖아, 너 듣고 있어?
이발기로 전부 깎아도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멋진데 신께서도 이런 걸작품에 대담한 개성을 주고 말았다. 수건으로 휘감긴 라이스를 미끄럼 방지 천을 깐 테이블 위에 올리더니 우리 집의 드라이어와 우사가 들고 온 드라이어로 재빠르게 건조시켰다. 건조시키고 나서 한쪽 손으로 슬리커 브러쉬를 이용해 털을 세우는 우사. 라이스는 샴푸에 거부감이 없어서 좋아. 드라이어 소리에 지지 않게 우사가 큰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그래? 물놀이도 무척 좋아하니까. 그에 비교하면 빵은 물이 닿는 것만으로 마구 도망쳐서 힘들었던걸. 그 녀석은 물을 무척 싫어했으니까. 그립구나. 한 마리의 개를 축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기묘한 광경이 수십 분, 샴푸의 좋은 냄새에 둘러싸인 라이스의 털을 비드로 세심하게 빗는 우사에게 나는 아이스티를 따라 건넸다. 여기서 일단 잠시 휴식.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던 거 아니었어? 그 말을 듣고 라고 기운 없는 목소리가 나왔다. 솔직히 좀 곤란해. 그렇겠지? 얼굴에 쓰여 있어. 미츠루랑은 이야기했어? 어제 이야기했어. 일단 그녀의 이야기부터 들어준 게 우사답다. 뭐라고 말했어? 그것보다 일단 내 이야기. 우사는 다 마신 컵을 싱크대에 놓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 라이스의 발톱을 익숙한 손놀림으로 잘랐다. 나는 재촉을 받고는 괴로운 속내를 그에게 털어놓았다. 잊혀도 같이 있으면 언젠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당연한 듯이 생각했어. 하지만 미츠루에게는 그것조차 지금은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야. 짤깍짤깍 바닥에 튀는 라이스의 검은 발톱. 우사는 내 쪽을 일부러 보지 않고 말이 끝날 때까지 맞장구만 쳤다.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니. 우사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전문학교 때 알려줬었으니까. 그 아이, 재학 중에도 꽤 인기가 있었어. 상급생들이 몇 번이고 고백해서. 그때마다 거절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야. 한결같은 것은 좋은 거야. 하지만 언제까지 추억에 얽매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를 소개해봤어. 연결되었을 때는 그야 놀랐지만. 그 말투, 석연치가 않아. 미츠루는 어째서 나를 좋아해준 걸까? 글쎄? 필사적으로 맹렬하게 접근하는 내가 재밌어서 아닐까? 그렇게 재밌었어? 무척 재밌었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는 우사. 너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뭐랄까, 눈에 뻔히 보여. 밀당 같은 게 보통은 있을 텐데 내 경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미 개막부터 전력투구야. 이게 빤히 보이는데 재밌지 않을 리가 없잖아. 어깨를 축 늘어뜨린 나. 분명히 그럴지도 몰랐다. 그도 그럴게 그때까지는 연애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 무렵에는 뭐든지 전력이었다. 부끄러운 이야기다. 하지만 미츠루가 동정 때문에 억지로 사귀었다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대용품이라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야.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인물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되돌려주듯이 우사는 낄낄 웃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3년을 사랑한 여자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그대로 믿어줘. 적어도 미츠루는 카메한테만은 진심이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좋아해주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 그렇지 않았다면 3년이나 계속 사귀었을 리가 없잖아. 쓴웃음을 짓더니 우사는 콘센트를 꼽고 이발기를 작동시켰다. 양의 털을 깎는 듯이 순식간에 라이스의 부드러운 털이 테이블과 바닥에 쌓였다. 실패하면 어쩌나 생각하면 나는 무서워서 줄 수 없지만 이렇게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은 기분이 좋았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지금이 문제야. 너도 느끼고 있고 그 녀석도 같은 일로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그렇다고는 해도 지난번과는 또 상황이 다르긴 하네. 모조리 기억이 없어진 데다가 주인은 자신과 카메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싫든 좋든 예전과 같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도 싹 틀 테고
더 여러모로 복잡하게 뒤엉킨 감정이라든지 말할 수 없는 진심이라든지 미츠루에게 지금이 가장 괴로운 시기일 거야.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하려고 애쓰다니 간단한 일이 아니지. 마음의 문제인걸. 이것만은 충고할 방법이 없어. 두 사람이 어떻게든 할 수밖에. 이대로 질질 끌 바에는 이라고 생각도 했어. 그건 나에게 가장 선택하고 싶지 않은 선택지 중 하나라. 그러나 앞으로 계속 마음이 통하지 않게 된다면 그런 이야기도 꺼내야 할 수 있다고 각오는 하고 있었다. 미츠루가 좋아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나를 좋아해 줬다고 한다면, 3년 줬다고 한다면. 내가 처음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한 그때 미츠루는 울고 있었다. 지금 되돌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추억 속에 그와 이별을 고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양보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 배려, 미츠루는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것도 해결책의 하나야. 그래, 라고 우사는 거기서 대화를 중단하고 작업에 집중했다. 다음으로 입을 연 것은 라이스의 털을 짧게 닦아근 무렵이었다.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어. 툭 내뱉는 듯이 말하는가 싶더니 지금까지 받아주던 나의 구질구질한 생각들을 일소하려는 듯이 떠들기 시작했다. 미츠루는 나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바보 아니야 너. 그 자리에 없는 녀석 따위에게 겁먹지 말란 말이야. 그건 듣고 보면 아픈 이야기다. 아니 그보다 추억 따위에 매몰되지 말고 재빨리 다시 내 것이 되라는 말 정도도 하지 못하겠어? 내 것이라니. 너희 서로를 너무 지켜주려고 해 때로는 아픈 경험을 하면서 상대에게 더 다가가도 좋은 거잖아. 그렇게 모두 드러내고 엉망진창으로 서로 망가진 뒤에야 미래가 보이는 때도 있다는 거야. 즉 부딪히고 부딪혀서 깨져봐라 라는 이야기인 모양이다. 누에가하라 씨는 노네라고 쳐도 우사의 파워풀한 연애관에는 감탄할 수밖에 없다. 맘대로 말하라고. 라며 나는 소파에 깊숙이 눌러앉았지만 잘 생각해보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도 아니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사랑의 길은 서로가 양보하고 최대한 충돌을 피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나는 그걸로 좋다고 생각했고 미츠루도 아마 그에 불만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 다가가지도 멀어지지도 못하는 지금의 이 상황은 여차할 때 격렬하게 부딪히지도 않았던 평화주의적인 만남이 지금에 와서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버린 것일지도 모르겠다. 특히 너는 경험상 다른 사람과 쓸데없이 다투는 걸 정말 싫어하니 말이야. 우사의 말이 맞다.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상대라면 더더욱 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를 상처 입히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 진심으로 부딪히고 뭐가 두 사람에게 필요한지 아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도 미츠루도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을 거야. 그렇게 타이르는 그에게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 분명히 처음에는 그럴 마음 따위 없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너무 숨김없이 대해주니까 그 아이도 눈을 뜬 걸 거야. 추억은 추억에 불과하고 껴안아주지도 키스해주지도 않는다고 앞으로 나가자고 말이지. 다시 그 대답에 도달하게 만드는 게 내 역할이라고 우사는 말했다. 그래도 안 되겠으면 내가 가슴을 빌려줄게. 마음껏 울도록 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볼게 라고 대답하자 기합을 넣기 위해서인지 내 엉덩이를 힘껏 때렸다. 어라, 미츠루 선배 말인가요? 오늘은 휴일이었어요. 갑자기 근무 시간을 바꿔서요. 이런. 우사를 배웅한 뒤에 생각난 김에 나는 쇼핑센터에 들러서 평소의 벤치에 앉아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일이 끝나서 돌아가려던 네코무라 씨에게 말을 걸고서야 미츠루가 휴일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연락 정도는 해보시지. 카메이도 씨는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을 하셨잖아요. 자판기에서 기세 좋게 떨어진 탄산 주스를 꺼내고 네코무라 씨는 옆에 걸터 앉았다.
그에 내가 쓴웃음을 짓자 과연 대단하다고 할지, 역시나 그렇다고 할지, 그녀는 민감하게 뭔가를 눈치채고는 쑥 나와의 간격을 좁히고 들어왔다. 뭐예요? 그 표정. 뭔가가 있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있었네요. 이 아이는 어떻게 아는 거야? 알겠어요. 왠지 최근에 미츠루 선배는 기운이 없고 카메이도 씨는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오고, 그리고 지금 쓴웃음. 분명히 이상해요. 싸웠어요. 날카롭다. 너무 날카로워. 역시 그러네요. 뭔가 있었나요?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아니, 신경 쓰이니까 들려주세요. 고양이 같은 눈에 사로잡혀 나는 도망치기를 포기했다. 과연 선배가 좋아하는 사람이. 미츠루는 뭔가 말하지 않았어? 직장에서는 진짜 일만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니까 그 이야기는 저도 지금 알았어요. 선배, 좋은 의미에서도 나쁜 의미에서도 한결같으니까요. 네코무라 씨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리고 카메이도 씨는 미츠루 선배를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날카롭구나. 지금까지 보아온 카메이도 씨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거라 봐요. 분석이라니. 하지만 맞았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건 그만두세요. 그쪽이 더 미츠루 선배, 슬퍼할 테니. 저도 토즈카 선배의 백업도 쓸모없어지는 거니까요. 네코무라 씨는 거기서 캔 주스를 단숨에 마셨다. 잘 생각해보면 카메이도 씨도 알고 있잖아요. 선배는 온전하게 좋아하지 못하는 카메이도 씨와 같이 있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마음과는 반대로 카메이도 씨를 우회적으로 계속 상처 입히고 있으니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미츠루의 감정이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는 것보다 미소를 보여주는 그녀가 마음속 깊이 얼마나 스스로를 탓하고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괴로웠다. 두 분은 의외로 서로 닮은 꼴이네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고 있으면 무척 감질나요. 무척이나 확 하고 등을 떠밀어주고 싶어지네요. 겉과 속이 같은 밝은 성격의 네코무라 씨는 우사와는 또 다른 힘을 주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미 완전히 나의 좋은 상담 상대다. 그러고 보니 계속 신경 쓰였는데 어째서 우리를 그렇게 신경 써주는 거야. 역시 미츠루와 연애 이야기로 꽃을 피워보고 싶다는 게 이유야? 그거 말이죠. 네코무라 씨가 빈 캔을 쓰레기통으로 던져넣고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사이를 응원하는 여자를 연기하면서 카메이도 씨를 미츠루 선배에게서 약탈하기 위해 인데요. 라는 건 농담이고요. 깜짝 놀랐어.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가 했더니. 당연히 거짓말이잖아요. 카메이도 씨 같은 사람, 제 타입도 아닌걸요. 라는 것도 농담이에요. 단순히 사이좋은 선배라는 이유도 있지만 미츠루 선배에게는 전에 한 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 보은도 있기는 해요. 보은? 저 이렇게 보여도 처음에는 선배를 진짜 많이 싫어했어요. 그랬어? 예, 그도 그럴게 저는 지금이야 평범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옛날에는 여러모로 제멋대로의 태도도 안 좋았어요. 미츠루 선배는 근본적으로 성실한 우등생이잖아요. 전문학교 때도 물과 기름 같았죠. 제가 청소 당번 같은 걸 땡땡이 치거나 평소에도 의욕이 없었던 게 문제긴 했지만요. 지금은 꽤 괜찮아졌지만요. 라며 네코무라 씨는 웃었다. 동물 업계에 들어오려고 생각했던 것도 왠지 즐거워 보였고 개나 고양이를 만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개힐링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정도라. 가벼운 기분으로 이곳의 애완동물 가게에 취직되고 그래서 배속되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미츠루 선배가 있는 거요. 그때는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드러내서 매일 부딪히고 민폐를 끼쳤는데
네코무라 씨가 애완동물 가게에 입사한 것은 지금부터 2년 전의 일이다. 당시에는 서로 성격이 맞지 않고 미츠루와 그녀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삐걱거리는 관계였다고 한다. 언젠가 일이 끝날 때쯤 들른 쓰레기장에서 새끼 고양이를 발견한 적이 있는데 아마 까마귀에게 공격을 받은 거겠죠. 지독한 상처를 입어서 순간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피투성이라서 저는 굳어버린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미츠루 선배가 와줘서 갈팡질팡 만지지 못하고 있던 네코무라 씨를 대신해서 미츠루는 새끼 고양이를 안아들고 근처의 동물병원에 연락해서 옮겼다고 한다. 그 덕분에 조치가 늦어지지 않아서 새끼 고양이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단다. 기다리는 사이에 옆에 있는 미츠루 선배를 봤더니 선배의 옷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어서. 그런데도 선배, 그때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가게에 있는 아이들한테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분명히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겠구나. 귀여워하기만 했을 뿐 지금까지 동물들의 생명을 가볍게 봐왔구나. 되돌아보니 충격이어서. 선배는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금방 이해하고는 진정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동물과 관련된 일은 좋아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고요. 어쩌다 보니 하던 일이 생명을 다루는 무거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 사건 이후부터예요. 미츠루 선배와 사이가 좋아진 것은. 그때 구출한 새끼 고양이는 최종적으로 네코무라 씨가 입양해서 애묘로서 지금도 귀여워하고 있다고 한다. 선배를 우등생인 척하니 계속 답답하다고 생각했지만요. 동물에 대한 애정이나 상냥함은 그때부터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배는 그게 바보같이 정직하고 조금 덤벙대는 면도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이번에는 제가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일까요? 그때의 일도 지금의 선배는 잊어버렸지만요. 안타까운 속삭임을 지우려는 듯이 네코무라 씨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어느 쪽이든 기억하고 있으면 추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라고 묻자 나는 긍정의 대답을 했다. 고마워, 네코무라 씨 그렇게 말해줘서. 아니요, 미츠루 선배 덕분에 저도 조금은 이 업계에서 일하기에 걸맞은 인간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서요. 그렇다고는 해도 이번만은 저희가 직접 도울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괜찮아요. 라고 그녀는 확신에 찬 뭔가를 담고 내 등을 쳤다. 두 사람은 앞으로 제대로 잘해나갈 거예요. 내기에도 좋다니까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해? 그도 그럴게 저는 많이 봐왔는걸요. 선배가 카메이도 씨를 좋아하는구나 싶었던 표정을요. 내가 가게에 놀러왔을 때, 일이 끝나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을 때의 여벌굴, 항상 조금 허둥지둥 직원실로 향하는 모습. 네코무라 씨는 내가 모르는 미츠루의 이야기를 해줬다. 그게 거짓이라고는 역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카메이도 씨도 더 자신을 가져주세요. 선배는 한 번 당신을 좋아했으니까 두 번도 좋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건 거기 도달하기 위한 계기뿐이에요. 네코무라 씨는 씩 덧니를 보이며 웃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선 돌아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깊은 안개 속 같던 망설임은 완전히 걷혔다. 이제 충분하다. 나는 내 마음을 단단히 다질 수 있었다. 분명히 미츠루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것이다. 저녁 노을에 휘감기듯 퍼져가는 쪽빛, 그 중심에 덩그러니 떠있는 비어있는 달을 바라보았다. 작은 목소리를 낸 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